소설인 삼국지연의에서의 하우도는 조조군을 대표하는 맹장으로 묘사되는데 그는 여포군 장수 조성이 쏜 화살에 눈을 맞지만 쓰러지지 않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 라고 외친 뒤 화살채로 눈을 뽑아 씹어 삼키고는 조성을 죽여버리는 괴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포군 장수인 고순과 삼국지연의의 아이돌인 관우 같은 막강한 장수들과 1대1 대결을 펼쳐도 막상막하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조군을 대표하는 장수로 활약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의 하우돈은 연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부터 하우돈의 일대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돈은 예주 패국초연 출신으로 조만전에 따르면 조조의 부친인 조승은 본래 하우시로 하우돈의 숙부였기 때문에 하우돈과 조조는 사촌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하우돈은 조조의 거병 초기부터 그와 함께했고 항상 조조가 정벌에 나설 때마다 비장으로서 그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어 조조가 복무장군의 직을 수행할 때 하우돈은 조조의 명을 받아 따로 백마에 주둔했다고 하며 이후 조조는 동탁을 추격하다가 서영의 군대에게 참패를 당해 수많은 병사를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하우돈 등과 함께 양주로 가서 모병을 하였고 양주자 사친은 단양 태수주운의 도움을 받아 4천여 명의 병사를 얻어 예주 패국 용왕년에 이르렀으나 갑자기 대다수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위서에 따르면 조조가 반란을 진압하고 나니 그의 휘하에는 500여 명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조조는 연주목이 될 수 있었고 그는 하우돈이 자신의 밑에서 개고생을 하며 끝까지 자신을 보좌한 것을 알았기에 하우돈을 절충교위로 승진시키고 자신의 근거지이기도 한 연주 동군의 태수직도 겸하게 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주력군을 이끌고 도겸을 정벌하러 나서며 하우돈에게 복양성의 수비를 맡겼는데 그 틈을 타서 장막과 진궁이 모반을 하여 여포까지 끌어들이는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서 하우돈은 순욱의 지원 요청을 받아 견성연에 있는 조조의 가설들을 지키기 위해 가볍게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진군하였고 가던 도중에 여포군과 마주치게 되어 한 차례 전투가 벌어졌으나 여포가 먼저 군을 물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우돈의 군대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여포의 목적이 복양성을 점령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고 여포는 하우돈이 견성연으로 간 사이 복양성을 점거한 다음 하우돈군의 지중도 습격하여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우돈은 여포군 장수의 거짓 항복에 넘어가 사로잡히게 되었고 여포군 장수는 하우돈을 인질로 삼아 재물을 내놓으라고 재촉하였기에 하우돈의 군대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우돈은 일찍이 뛰어난 명성을 가진 한호라는 인물을 등용해 자신의 군대에서 병사들을 지휘하게 하며 자신을 보좌하게 했었기에 군대가 혼란에 빠지자 한호가 나서서 군사들을 통솔하고 단속하여 군내를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호는 하우돈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여포군 장수와 그의 병사들을 질책하며 너희들이 흉욕하게도 감히 대장군을 사로잡아 위협하고도 장차 살기를 바라는가? 나는 도적을 토벌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장군 한 명이 붙잡혔다는 이유로 어찌 너희들을 용서하겠느냐? 라고 일갈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하우돈에게 응당 국가의 법이 이러하니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 병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포군 장수와 병사들은 급히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워하며 우리는 단지 미천으로 쓸 재물을 얻어 떠나려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항복했기에 하우돈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주에서 돌아온 조조는 여포의 군대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하우돈도 조조를 수행하며 여러 전투에 참전했는데 하우돈은 여포군을 공격하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왼쪽 눈을 다쳤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군중에서는 눈을 다친 하우돈을 맹아우라 불렀고 하우돈은 이를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화를 내며 번번이 땅바닥에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건한 3년 여포에게 뒤통수를 2차례나 맞은 유비는 조조에게 몸을 위탁하였고 이에 조조는 유비를 예주목으로 삼고 그에게 군량과 병사를 지원해 주어 여포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포가 보낸 고순이 유비의 군대를 격파해버렸기에 조조는 하후돈을 보내 유비를 지원했으나 고순은 하후돈의 지원군도 격파해버렸다고 합니다. 유표가 유비를 보내 조조를 공격하게 했기에 유비는 군을 이끌고 서편에 이르렀고, 이에 조조는 하후돈, 이전, 우금을 보내 유비에게 맞서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비는 제대로 된 전투도 치르지 않고 하루아침에 군영을 불태운 뒤 퇴각을 했기에 하후돈은 유비군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 이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금과 함께 유비의 군대를 추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유비의 계략으로 유비는 방망연에서 복병을 두고 하후돈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를 눈치채지 못한 하후돈은 매복 가운데로 들어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다행히 이전의 지원군이 도착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하후돈을 하남윤으로 임명하여 내부를 관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복을 평정할 때는 하후돈을 후방에 남겨 영토를 지키게 했으며 업을 함락시켜 하복을 평정한 이후에는 복파장군으로 승진시키고 하남윤의 직책을 계속 맡게 했는데, 조조는 특별히 하후돈에게만은 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편의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조가 하후돈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후돈도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 해냈는데 한 번은 큰 가뭄이 들고 메뚜기 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받자 하후돈은 태수의 물을 끊어 직접 흙을 저 나르며 저수지를 만들었고 병사들을 이끌고 벼 심기에 힘썼기에 백성들은 이로움을 입었다고 합니다. 건한 20년 조조는 장로를 토벌하러 나섰고 무도 지역을 통해 양평관을 공격하려 합니다. 위명신주에 따르면 당시 양평산 위에 지형이 험했기 때문에 조조군 병사들은 장로군의 둔용을 공격했으나 제대로 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수많은 병사들만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군대를 데리고 후방으로 돌아가고자 하후돈과 허조를 시켜 산 위에 있는 병사들에게 소리쳐 돌아오게 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밤중이라 하후돈과 허조는 길을 잃어 장로군의 진영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으나 장로의 군대는 적군이 기습해왔다고 생각해 모두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군대의 후방에 있던 신비와 유엽 등이 하후돈과 허조에게 우리의 군대가 이미 적의 둔용을 점거했고 적들은 패주했습니다 라고 말해줬으나 그 둘은 이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후돈은 나중에서야 이를 알아채고는 조조에게 알렸다고 하니 이처럼 그는 운이 좋게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건한 22년 조조는 선권정벌에 나섰다가 돌아가면서 하후돈을 26군의 도독으로 임명한 뒤 거소에 머물게 했는데, 이처럼 하후돈은 조조가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하는 인물이었기에 26군을 통솔하는 자리를 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한 24년 조조가 관우의 북벌 때문에 마피에 주둔하고 있을 때 항상 하후돈을 불러 함께 수레를 탔고 친밀하고 중이 대하여 침소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러한 혜택은 그 누구도 받지 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위서에 따르면 당시 조조는 위왕의 자리에 오른 상태였기에 여러 장수들은 모두 위나라의 관직을 받았으나 오직 하후돈만이 한나라의 관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후돈은 상소를 올려 신하된 자의 도리가 아니니 부당하다고 했으나 조조는 하후돈에게 내가 듣기로 가장 좋은 신하는 스승 같은 신하고 그 다음이 친구와 같은 신하라 하였소. 무로 신하된 자는 덕을 귀하게 여기는 법이니 구차하게 위나라의 관직일 필요가 있겠소. 신하는 몸을 굽혀 주군을 섬기면 충분하오 라고 말하며 그를 달랬으나 하후돈이 계속 위나라의 관직을 받겠다고 청했기에 조조는 그를 전장군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위시 춘추에 따르면 하후돈은 조조에게 천하 사람들도 이미 한나라가 끝나고 바야흐로 다른 시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능히 백성의 해악을 제거하여 백성들이 귀하는 자가 곧 백성의 주인이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30여 년간 군사들을 이끌며 그 공덕이 만백성에 드리웠고 천하가 전하께 귀했으니 하늘과 백성에 순응할 뿐 어찌 다시 의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조조에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는 건의를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효도하는 것과 우애를 나누는 일에도 다스림이 있으니 이 또한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1000명이 내게 있다면 나는 주문왕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주문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한 주무왕의 아버지였기에 조조는 자신의 아들 대에서 황제가 나오는 것에 만족할 거라는 뜻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조비는 하후돈을 대장군으로 임명하였으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비는 하후돈의 공을 기려 그에게 충을하는 시호를 내렸고 그 자손들을 모두 후에 옹했다고 합니다. 하후돈이 14살이었을 때 어떤 이가 자신의 스승을 모욕하자 곧바로 그를 죽여버렸고 이로 인해 그의 강직한 기풍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후돈은 군중에서도 스승을 모시고 학문을 배웠으며 성품이 청렴하고 검소하여 남은 재물이 있으면 즉시 나누어서 베풀고 부족하면 관청에서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따로 재산을 관리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하후돈의 둘째 아들인 하우무는 무략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아마 부친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하후돈 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